안녕하세요.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쿡입니다. 오늘은 어떤 분이 저한테 그 배달업 마케팅에 관련된 질문을 올려주셨어요. 배달식당에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그 전에 조금씩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배달식당은 하지 마라. 왜 하지 마냐면은 그 경쟁이 너무 심하다. 경쟁이 너무 심해서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한계란 게 무슨 말일까요? 주변에 이제 한참 배달이 막 그 배달의 민족이 막 부흥기였을 때, 그때 이제 주변에 아는 동생들이나 아는 분들이 이제 배달 대상을 받은 분들이 많았어요. 그 매출이 뭐 어마어마했죠. 그 당시에도 1억씩 찍었으니까 배달로서는 뭐 굉장히 많은 매출을 찍은 거죠. 하지만 문제가 있었잖아요. 광고 수수료가, 슈퍼리스트라고 하죠. 광고 수수료가 너무 비쌌다는 거죠. 지금은 광고 수수료뿐만이 아니라 배달 수수료까지도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 당시부터 계속 배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. 배달 식당은 하지 말아라. 성공 확률이 더 낮다.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래도 배달에 관련돼서 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배달을 한 5년 정도 열심히 하다가 작년 1월달에 2월달쯤인가 그때 배달을 딱 스톱했습니다. 배달을 안 하는 매장으로 이제 바꿔버렸는데, 그러면 제 매출이 떨어졌을까요? 알아맞혀 보세요. 배달을 안 했을 때 제 매출이 떨어졌을까요?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뭐 안 떨어졌으니까 질문하는, 매출 떨어졌어요. 배달을 안 했더니 매출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어떤 점이 좋아졌냐면, 일단은 집중 영업시간에 전화 받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방문한 손님들한테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서비스의 질이 좀 올라가요. 그러지 않아도 방문할 때 전화가 계속, 이게 점심시간 바쁜 시간에 전화가 오잖아요. 저녁시간에도. 식사시간대에 주로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전화도 그때 몰려서 전화가 옵니다. 배달 전화 뭐 띵동거리고 배달의 민족 울리고 막 그러면 매장이 사실은 정신이 없어요. 그런데 배달을 딱 멈추고 나서는 이제 홀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.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냐 하는데, 사실은 제가 계산을 때려보니까, 수익 구조를 계산을 때려보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 한 달 수익률 차이가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지어요. 100만 원이 제가 수익이 더 벌 수 있지만 덜 벌게 된 거거든요. 100만 원을 배달을 그만둠으로써. 그런데 사실 매장의 퀄리티가 매장의 서비스 퀄리티가 올라가다 보니 홀 매출이 살짝 더 올라갔어요. 또 그전에는 배달을 중간에 잠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, 지금 배달 같은 거 신경 안 쓰니까 홀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 서비스를 좀 더 집중할 수 있고, 손님들 만족도가 좀 더 올라갔죠. 그 다음에 주방에서도 음식을 만드는 횟수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. 그러니까 조리하는 횟수가 줄어든 만큼 좀 더 완성도 있는 음식을 낼 수 있겠죠. 그런 차이가 생겼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이제 배달을 이제 안 해요. 안 하는데, 진짜 마음 편하고, 배달 사고 컴플레인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배달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, 그 돈 100만 원, 150만 원, 200만 원 그것 때문에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해요.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, 오프라인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배달 안 하면은 좋아지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배달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라는 질문을 하셨어요. 그분이 사실은 저한테 카톡으로 배달 마케팅의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얘기했는데, 제가 배달 마케팅 컨설팅은 뭐 할 수는 있지만 비용을 주고 비용을 낼 만큼 할 그런 건 아닙니다. 배달 고수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세요. 그러면 매출은 올라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일단 말씀드린 대로 배달의 마케팅은 고수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. 지금 제가 배달 안 한 지 벌써 1년이 가까이 되니까, 그 전에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은 굉장히 온라인의 그 배달 어플 안에 제 매장을 최대한 눈에 띄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겠죠. 그게 핵심이에요, 사실은. 눈에 띄게 만들어 놓고, 그 다음에 손님한테 다른 집보다 더 뭔가를 더 주고,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점점점 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, 맨 처음엔 뭐 떡볶이 1개였다면 떡볶이 2개, 이쪽에 2개, 니네가 2개, 나 3개, 나 오뎅까지 껴줘,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러니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그만둔 겁니다. 저는 사실은 고가의 음식을 파는 집이에요. 고가라기는 좀 그렇구나. 중고가 음식을 파는 이제 초밥집인데, 그 초밥집에서 제가 차별할 수 있는 건 손님이 왔을 때 응대하는 거에 차별점이 좀 있어요. 직원들이 워낙 손님한테 잘하니까. 그리고 이제 식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, 지금 이 동네에 있는 배달 외식업하고 저하고 싸우면요, 가격 면에서 싸우면 안 돼요. 제 반 가격? 한 60%밖에 안 받더라고요, 금액을. 저희는 근데 이제 서비스까지 녹여 들어간 그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금액이 맞지 않는 거죠.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만뒀는데,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배달 식당을 계속 오래 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오프라인 식당으로 전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 시드머니를 모아서 오프라인 식당을 전환해서 거기서 고객에 응대하는 외식업으로 좀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제 제안을 드렸어요. 자, 그럼 배달 외식업을 제가 왜 말릴까요? 배달 외식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차별화가 어렵습니다. 차별화가. 저희 매장은 오면은 이제 재료와 타협하지 않는 민쿡이라는 걸 20년 동안 계속 이제 우기고 있잖아요. 우기고 있습니다. 그런 차별점을, 그걸 우겼는데 뭐 어떻게 했어? 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 손님이 이제
참여하는 거죠. 어쨌든 간에. 그거를 우기는 과정, 재료 타협하지 않고 좋은 재료 좋은 재료 써니까 와서 먹어봐 라고 말했을 때 손님이 참여하는 거죠.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그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. 하지만 배달은 차별점이 없잖아요. 정말 비닐봉지나 어느 포장용지에 담아서 딱 가져왔을 때 그 차별점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. 뭐 편지도 쓰고 서비스도 주고 쿠폰도 주고 막 엄청 뭔가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다른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. 다른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베껴가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계속 같은 싸움을 하는 거죠. 나중에는 나보다 더 많이 주는 애한테 경쟁을 뺏기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그 전에 배달 대상을 받았던 친구들이 다 배달업을 그만뒀어요. 제가 아는 후배들 다 배달업을 그만뒀어요. 문을 닫거나 아니면 딴 데 넘기거나 그만뒀어요. 왜 그러냐면 배달 대상을 받을 때는 어떤 그 배달의 민족의 마케팅의 요소들을 이제 잘 이렇게 뭐 꾸미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요령을 피울 거 아니에요. 요령을 피우는데 그 요령이 다 베껴가는 거예요. 그러니 결국에는 자기네들끼리 싸움을 하니 매출은 뺏겨가고 매출이 안 뺏기자니 더 주자니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 배달업이 점점 악화됐죠.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 배달의 대가들은 저한테 그러죠. 배달은 안 됩니다. 수익이 안 나요. 딱 그걸 다 던져버렸어요. 자, 그런 구조입니다. 그런 구조로 배달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배달 대가들도 계세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5%에서 10% 이상 나지 않습니다. 제가 볼 땐 그래요. 뭐 댓글에 뭐 난 20% 남아 막 그래 말할 수도 있지만 뭐 알아서 하세요. 본인들이 잘하신 거고 대부분 식당들이 5에서 10% 수익밖에 안 나요.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. 수수료를 감당하자면 음식 퀄리티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수익 구조가 아주 안 좋아지든지 이런 구조인데 아무튼 지금은 배달업이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전보다 더 어려워졌어요. 지금도 배달의 민족 대상 주나요? 저 관심도 없어서 뭐 보지도 않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차별점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뭔가 이 금전적인 싸움인 거죠. 요령 싸움. 네가 하면 나 요구하고 얘가 이거 하면 나 요구하고 뭐 이런 요령 싸움인 거예요. 큰 맥락에서 내 매장을 이렇게 내서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데 큰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데 큰 약점이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. 제가 제일 싫었던 부분이에요. 한 4, 5년 동안 배달업을 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건데 쿠팡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마음을 접었어요. 아, 이거는 안 되겠다. 이놈들이 지네끼리 다 배달업을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파일을 키우잖아요. 키워서 사람들 다 모아요. 그 다음에 수수료를 빵 올려버려. 그런데 수수료 올린다고 이 자영업자들이 뭐 데모를 하기를 뭐래요. 이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. 왜냐면 이쪽에도 그런 거야. 우리 안 남아요. 이러는 거야, 지금. 우리 니네 그렇게도 안 남아. 우리도 받을 만큼 조금밖에 안 받는 거야. 말하지만 자영업자들 피 빨아먹는 거죠. 그게 어쨌든 간에. 수수료가 너무 높고 그 사람들의 의존도가 100%잖아요. 배달하시는 분들은 배달 어플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달률이 한 10% 이하일 거예요. 제가 볼 때는. 그전에도 그랬지만. 그래서 이 배달하는 어플들이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업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남이 칼자루 쥐는 사업에 숟가락을 얹거나 낑겨 들어가는 사업은 안 해요. 제가 조그맣게 뭐 떡볶이집을 해도 거기도 제가 뭐 오야지를 하지 남의 사업에 낑겨 들어가서 걔네가 좌지우지하는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조금 있으면요. 배달 오토바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. 지금 있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또 흔들 거예요. 배달 수수료가 너무 작아. 야, 다 파업해. 지금도 있는 것 같아. 저번에 그랬던 것 같아. 아무튼 내 업의 중심이 다른 데가 있잖아요. 저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. 내가 아무리 수익을 남기려도 이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. 이 업 자체가. 이거 뭐 어떻게 하냐. 배달 아니 하긴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. 앞으로 몇 년 더 지나야 적정한 배달료와 식대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구조지 지금은 사실은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 배달 어플이 아니더라도 수익 구조가 나빠서 이거는 수익이 안 난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. 자, 세 번째는요. 원래 외식업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면요.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. 수익 구조. 매출이 올라가면 수익 구조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요. 매출이 많아지면 어느 시점까지 매출이 많아지면 맨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지. 왜냐? 같은 인건비로 같은 식재료를 주기 때문에 1인 2인상과 4인상이 다르거든요. 보통 그래요. 1인상 주는 메뉴들은 또 다르지만 보통 식당들이 3인 4인으로 나가는 그런 한식당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. 근데 1인상을 주는 집도 매출이 많아지면 식자재를 싸게 매입해 오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그리고 같은 인원으로 또 이 영업장을 돌리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당연히 좋아지죠. 하지만 배달은 안 그래요. 배달은 무조건 수수료를 내는 매장이라 수익 구조가 아니면 매출이 많아져도 맨날 수익 구조는 이래. 수익 구조는. 예를 들어서 1억을 팔면은 뭐 한 1,000만 원 남다 치면 5천만 원만 팔면 빵원이에요.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외식업은 1억에서 1,000만 원 남고 1억 5천에서 1,500 남게나 1,700이 남거든요. 근데 배달업은 그러지 않아요.
1억을 팔면 1,000만 원 남으면 1억 5천 팔면은 1,500 남을까 말까 할 거야 아마. 왜냐면 수수료가 일정하기 때문에. 그래서 배달 외식업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제 결론을 말씀드리면, 자, 배달업을 하시는 분들은 왜 하시는 이유가 정확히 한 가지예요. 창업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.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. 그러면 창업 비용이 적게 들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. 사실 오프라인 식당은요, 지금 1억 가지고도 잘 안 돼요. 뭐 10평 이하 매장을 하더라도 1억 정도는 들어가요, 보통. 그러니까 이제 번화한 상권에서, 아주 뒤쪽 상권은 다르겠지만, 어쨌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 식당들 자꾸 하시잖아요. 배달 식당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오프라인 식당을 꼭 하세요. 식당을 하고 싶으시다면 나의 어떤 고객에 대한 마음과 내가 생각했던 컨셉, 상품 이런 것들을 마음껏 펼쳐서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. 배달은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. 거기 배달에 뚝배기를 갈 수 없잖아요. 배달에는 그냥 뜨거운 거 준다면 그냥 종이 호일로 된 그런 데다 줘야 되고, 어쨌든 상품의 퀄리티가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.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. 아니면 식기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인건비 감당할 수 있겠어요, 그게? 배달 인건비가? 아무튼 시드머니를 모아서 꼭 오프라인 식당을 하시라는 겁니다. 제 결론은요, 배달 그리고 마케팅은 아까 이제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냥 고수 따라 하세요. 그러면 뭐 괜찮을 거예요. 그 정도면 매출 많이 올라갑니다. 저도 옛날에 그걸 많이 했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